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제가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이제 거의 다 나았는데 목소리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해 좀 부탁드려요. 첫 번째 보시는 화면은 이번에 트위터에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트위터 모바일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보시면은 컴퓨터로 이제 보게 되면 왼쪽 위에 도지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앨런이 이거 트위터의 원래 블루버드를 바꾸면서 도지코인이 올랐는데 뭐 이거를 영구적으로 계속 쓰겠다 뭐 아니면 도지를 결제에 도입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던 건 아닌데 어쨌든 도지를 한번 샤라웃 하면서 도지가 많이 올랐던 그저께부터 어제까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사실 70년대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경제 상황이랑 저희가 지난 2022년부터 23년도 올해까지가 되게 유사하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22년 1월 15일 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면서 약간 70년대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현재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느끼는 부분은 70년대와 비슷한 상황의 전개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랐고 그게 공급망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또 문제가 됐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보면은 이제 70년대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를 빠르게 1년 동안 올리고 나니 2008년도의 위기를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것 같았죠. 무슨 말이냐면 SVB랑 FRB 같은 은행들이 이제 터지면서 은행 위기가 지금도 이제 약간 남아 있고 어제 갑자기 보니 생각나는데 JP 모건에서 JP 모건 회장이 했던 말이 은행 위기가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70년대를 반복하지 않으려다가 2008년도 때를 반복하고 또다시 결국은 70년대를 반복하는 현재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대에 그럼 어땠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걸 보면서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70년대 미국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모두 실패했다. 맞아요. 모두 실패했어가지고 80년도까지 엄청난 고물가 시대에 시달렸죠. 그래서 이때 금태환 제도를 폐지하고 경기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달러를 풀었다. 처음으로 이때부터 돈을 풀고 금과 이제 패깅된 달러가 아닌 금은 금이고 우린 달러야 이렇게 가게 된 거거든요. 이게 닐슨 대통령 때일 거예요. 그 결과 스태그플레이션 발생되었고 10년간 증시가 횡보했다. 그러니까 보면 S&P 500이 횡보를 10년 동안 했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며 산으로 화폐 가치 하락분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매도하고 뭔가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얘기하면은 달러가 떨어지고 통화가 떨어지면 주식이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 돈이 떨어지는데 굳이 왜 주식 사야 돼?"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산이 되게 작은 사람들의 예시이고 진짜 자산이 조 단위에서 몇백 조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내가 0.1%든 1%든 최대한 내가 가진 자산을 지키는 게 결국은 중요한 사고가 되는 그룹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해서 뭔가를 샀다. 달러를 팔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화폐라는 건 교환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달러를 팔았다는 게 아니라 달러를 다른 거랑 바꿔서 나중에 달러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뭔가 바꿨다. 이때 뭘 바꿨을까요? 이때는 금이었어요. 그래서 금이 엄청 많이 올랐고 지금 이 와중에 또 금도 신고점을 올해 신고점을 갱신했고 거의 비트로 따지면 31,000달러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또한 지금 굉장히 위협적이죠. 이번에 브릭스는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 이렇게 브릭스인데 연맹이에요. 근데 브릭스에서 최근에 자기들만의 화폐를 만든다는 이상한 소리도 또 하고 뭐 재정학적인 이유로 사실 얘네가 다 같이 단합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다 떨어져 있어서 어쨌든 브릭스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다 중국을 좀 감싸주면서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렇고 인도에서도 그렇고 더 이상 우리는 달러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막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중국은 또 일본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미국의 채권을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채권을 팔면 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거든요. 달러 자체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해칭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뭐 사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크립토를 시작하면서부터 '디지털 골드가 비트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공부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유효하고 '더욱더 매크로 경제가 그거에 발맞춰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이를 해칭하기 위해 금을 매수하고 있고 따라서 금이 최근에 올랐죠. 그리고
최근 큰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6월에 홍콩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한다. 이거는 뭐 처음부터 1월 달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많이 아시죠? 근데 홍콩이 항상 중국의 경제 외화벌이의 수단 같은 중추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홍콩을 필두로 해서 다시 크립토를 좀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특히 비트를의 어떤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 실패와 중국의 부상, 중국이 올라가는 거는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를 만들고 비트코인이 70년대와 같이 70년대 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 이 스레드를 보시면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뭐냐? 탈달러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1989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의 화폐의 비중인데요. 주요 통화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보면은 파란색이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파란색이라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 색깔이 달러예요. 절대적이죠. 거의 90%에서 떨어져봤자 80% 조금 위 부분이고 지금도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달러는 항상 이슈가 있었지만 거의 코인판에서 테더가 매년 이슈가 있었지만 매년 잘 넘어갔듯이 달러는 전 세계에서 매년 이슈가 있지만 매년 달러는 달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만한 게 패권국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크게 보면 국방력, 경제력, 그리고 인재 유입력이에요. 근데 보면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 제가 항상 반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언어가 중국어이고 그에 따라서 인재 유입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다르지 않는다. 미국은 인도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아시아인들도 있는데 중국은 되게 폐쇄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뭐 약간 패권국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패권국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통화도 패권을 가져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USD가 절대적으로 높다라는 거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근데 여기서 보실 거는 이 주황색이 위안화입니다. 중국 화폐. 2007년도부터 아주 조금씩 올라오더니 지금 꽤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위안화가 GBP, 독일 그리고 엔화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뭐 유로나 일단 유로 먼저 넘고 그때 가서 다시 몇십 년 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시면 되게 재밌는 차트인데요. 저희가 지금의 장세를 19년도와 비교를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난 1월 달부터. 근데 그에 합당한 근거가 또 하나 차트로 가져올 수 있는데 19년도에도 보면은 저점에서부터 되게 주요한 메이저 저항, 지금으로 따지면 28,800달러 정도겠죠. 이 저항까지가 84.74%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횡보의 기간을 거치다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지금도 횡보의 기간이 꽤 많이 거쳤죠. 지금 한 15일인가 16일째 일봉상 28,000에서 26,800까지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좀 장세가 좋죠. 어쨌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따라서 더 오를 거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테더입니다. 테더가 결국은 거의 이 시장에서 연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테더의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는 거는 시장에 돈이 들어왔다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테더에서 돈을 찍는다는 거는 결국 테더 재단에 입금된 달러만큼만 찍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는 거고 결국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1년 동안 테더 차트가 지난 FTX 사태 때 확 줄었다가 올해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실게요. 비트코인 4시간 차트인데요. 이제 횡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과거 차트는 조금 뒤로 보고 지난 SVB 때부터 보면은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이었을 때의 조정값이 0.236, 26,668 구간인데 여기서 한번 이때가 제 기억에 FOMC 날이었을 거예요.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서 올려가지고 떨어졌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했고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인데 이 지점을 정확히 조정을 다 줬고 지속적으로 이제 이 위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위에 검은색 상단선과 이 하단선 그리고 이 검은색 선 세 가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이 하단선은 지지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보면 27,200 왔을 때도 뭐 찍진 않았지만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는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크게 보면은 라이징 웨지 패턴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래로 뚫리고 떨어지는데 비트는 항상 이 횡보의 중요한 자리에서 라이징 웨지 그리다가 위로 뚫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 보면 요 저항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얘랑 같이 보면은 추세인 거고 얘랑 같이 보면은 삼각수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삼각수렴 중이었죠.
보면 계속 저항을 맞으면서 꼬리로 이제 휩써 주다가 오늘 오전 9시 시부터 갑자기 급등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뚫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 또한 4 시간 보기니까 1 시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걸 뚫어주면은 오늘 제가 볼 때 가야 할 곳은 28,800을 일단 넘기는 게 중요하고, 여기를 넘긴다면 상단 저항선이 이제 29,400대에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 더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갈지 아니면 한 방에 뚫어낼지, 뭐 이건 여러 가지 이슈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을 드리기 좀 어려운 게, 차트를 싹 다 끄고 보면 일봉으로만 보더라도 요 구간의 횡보가 3월 18일부터니까 거의 2주가 넘는 구간 동안 이렇게 횡보하고 있죠. 근데 횡보를 또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3주째 횡보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얘기를, 차트를 오래 보신 분들은 다 같이 저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발사대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위로 가기로 맘먹으면은 어 이만큼의 캔들은 아니어도 꽤나 큰 캔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당장 뭐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약간 위쪽으로 열어 놓는 게 손익비가 맞을 것 같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트레이딩 전략은 그렇다고 매수를 지금 하라는 전략은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수를 할 때는 적어도 이 28,800을 뚫을 때 오히려 뚫는 돌파 매수를 하던가, 29,400을 뚫어버리면 아예 저항이 지금 없잖아요. 그럴 때 돌파 매수를 하는 게 낫고, 아니면 하단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는 쪽으로 가져가는 게 이상적인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도미넌스는 이제 상단 저항을 맞고 약간 알트장이 오는 분위기이긴 한데, 사실 이것 또한 저는 아직까지는 알트장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라는 입장이에요. 물론 일봉상에서 하단 지지가 뚫리면서 알트장으로 가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연출은 되는데, 단언하기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추가적으로 이제 보는 건데, 아까 금 차트를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금 보면은 엄청 많이 올랐죠. 이게 퍼센티지는 작은데 금 자체가 변동성이 적다 보니까 되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또 비트가 금 따라서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